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요? 플랫폼 사업자들을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건데 네네. 세 가지 유형이나 있어요. 플랫폼 운송 사업, 플랫폼 가맹 사업, 플랫폼 중개 사업. 이게 네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지금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 새로운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게 합법의 면허를 주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고요. 예, 그렇게 하면 택시도 지금 현재 면허 제도에서 운행이 되니까 예, 누가 더 이용자에게 호평받으면서 잘 이동시켜 주는지 예, 경쟁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정부안은 뭐 복잡하게 중개 택시, 뭐 가맹 택시 이름은 많지만 예. 어떤 방식이 됐든 공정 경쟁의 조건의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기존에 개인 택시, 법인 택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타다나 카카오 이런 것들도 플랫폼 사업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죠. 새로운 택시의 형태라는 거죠. 호출을 해서 연결을 해주든지 아,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든지 예, 어떤 형태가 됐든 면허 제도 안에 들어와서 경쟁하라는 예. 거고요. 거기에서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용어만 다를 뿐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 면허제도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려면 예.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다면서요? 기여금? 그렇죠. 사실 기여금을 내는데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조건에서 전제가 뭐였냐면, 택시 숫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가뜩이나 택시가 많아서 줄여도 모자랄 판에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에게 면허를 부여해야 될 새로운 면허가 발급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택시 사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임대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운영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또 기여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럼 그 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도 쓰고 택시 종사자 복지에도 쓰고 결국은 어려운 택시업계 퇴로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예. 빠져나가는 택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만큼 플랫폼 택시의 숫자를 늘리자는 겁니다. 이게 아, 상수행 방안이었죠. 전체 택시 숫자가 지금 몇만 정도 됩니까? 지금 한 25만 대 정도 되는데 예. 사실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일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면 순식간에 5만 대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어쨌든 그러면 30만이라고 치고 네네. 그중에 플랫폼 택시가 뭐 처음에 뭐 3만이나 5만이 들어선다 그러면 택시는 3만이나 5만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주고 택시업계한테 그 면허권을 사는 거네요. 합격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지금 26만 대 수준에서 늘어나면, 예. 이때는 기존 택시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 모두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용자는 늘지 않는데 공급자만 늘어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예. 그게 바로 면허 숫자는 늘리지 않되 면허를 전환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새로운 사업자가 돈을 다 주고 사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뭐 개인 택시 하나 면허권이 뭐 그렇죠. 몇 천만 원, 1억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일단 기금을 조성해서 어. 사주되 그거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임대료를 내라. 그렇죠. 월 매월 얼마씩. 그렇죠. 그리고 그 금액이 면허를 구입하는 비용 정도까지 올라가면 네. 그 면허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자는 면허가 사라지고 아. 전환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목돈 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다달이 임대료를 내되 그게 쌓여서 목돈이 되면 기존 면허를 아예 사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요금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존 택시랑 똑같은 요금 받는 거예요? 요금은 똑같이 받죠. 요금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요금은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km를 이동하는 요금은 자치단체가 여전히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 10km를 이동할 때 안에서 물도 팔고 음. 또 뭐 커피도 좀 사오라고 그러면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 부가 요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예를 들면 택시가 많이 필요할 때와 택시가 한가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마치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을 때는 요금이 조금 올라가고 예, 예. 사람들의 수요가 적을 때는 요금이 내려가는 이런 탄력 요금제도 예.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요번에 새로 들어오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는 그런 걸 허용해 준다. 그렇죠. 아. 그럼 지금 그동안 갈등 빚었던 게 카카오가 있고 대표적인 게 카카오랑 타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카카오는 그게
일반 그냥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카카오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임대료를? 카카오는 호출 중개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호출을 통해서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연결만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로 우리가 플랫폼 택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투자해가지고 면허를 사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다 같은 렌탈 택시는 아니 그 타다 가기 전에 왜 예, 예. 카카오 드라이버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영업을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 카풀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카풀은 예전에도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허용이 돼 있던 규정인데 예. 갈등이 일어났던 원인은 뭐였냐면 그 시간을 24시간 풀어주세요라고 했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출퇴근 시간으로.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 한정돼서 그건 별개군요, 이거랑.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 이 내용하고는. 네네. 그럼 타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타다는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려면 그 이제 면허를 구매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예. 거기 임대료 방식으로 예. 이제 면허를 임대하는 식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제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타다는 지금도 이미 렌트카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들어오겠대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은 있는데 이제 타다가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네. 세부적으로 어떻게 임대를 하고 얼마에 임대를 하고 그런 기타 조건들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따져봐야 이제 되겠다. 발표를 했죠. 네. 이 국토부의 방침이 나오고 나니까 네네. 관련 기사 제목이 제가 읽어봐도 너무 헷갈려요. 네네. 한쪽에서는 이건 택시업계 요구를 다 받아들인 거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고 네네. 한쪽에서는 택시 기사들 뭐 볼멘 반응, 뭐 부정적인 반응 이런 기사들 제목이 있고 네. 뭐가 맞는 거예요? 그게 택시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혼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빌리티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를 분리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면허 택시 사업자가 전통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이었고 여기에 렌탈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비면허 모빌리티 사업자가 나온 것일 뿐이고요. 둘 모두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상생 방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를 오히려 출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경쟁이 더 유도가 되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같은 돈을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친절하고 손님을 배려해주는 이동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상생 방안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구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완전히 갈등 해소될까요? 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협의 사항이 남아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게 비용이죠. 그 면허 매입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하며 예. 그 임대료는 월 얼마씩 할 것이며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나고도 손님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익이 내야 될 텐데 예.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또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방향만 나왔지 구체적인 그렇죠. 돈 액수 얘기는 안 나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막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아직은 속빈 강정이네요.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싸움의 핵심인데 그건 아직 안 건드렸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일단 방향성을 그래도 정했다는 점에서는 제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언제쯤 그 구체적인 돈 얘기가 나온답니까?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이 방향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서 예. 정부에서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겠다. 계속 협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플랫폼하고 다 모여서 머리 맞대겠다라고 발표를 네.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오늘 거론은 안 했지만 추가로 택시 기사들의 완전 월급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포함이 네. 돼 있는 건데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돈 얘기가 나와봐야 알죠. 네, 6개월 좀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용주 겸임 교수였습니다.